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얘기를 할 건데요. 그간에 이제 비교 대상군으로 항상 올라왔던 한미 반도체랑 오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시가 대비 이제 종가는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양봉 띄우고 이제 마무리를 되는데 결국에 주가 자체는 이제 빠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는 좀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7%.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이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껄떡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일찍 그걸 좀 두드려 맞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만 원이 깨지면서 앞자리가 미리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이제 이유를 갖다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수든 한미든 간에 되게 많이 적었습니다. 예, 적었어요. 상당히 적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장 자체가 반도체 종목은 이제 일제히 밀리는 그러한 날이 기록되는데 이전 영상에 좀 보게 되면 다른 한 여타 종목들 설명드릴 때도 제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 날이다라고 설명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5 빠졌죠. 정확하게 딱 이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피 라인업 중에서 200개 종목들을 추려서 코스피 200이라고 부릅니다. 그 200개 평균치를 내니까 마이너스 1.25 정도 빠졌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코스닥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된 애들은 마이너스 0.86 빠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이 다 밀린 이유가 있었는데 대부분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이제 TSMC의 생산 장비 발주를 조금 더 늦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 경계하는 심리가 있었고 유가가 90달러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즉 말해서 금리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식한 물량이 어제 미국장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암이라고 있죠. 예,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이라고 팹리스 기업의 기업 이런 느낌이 그 기업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을 많이 다룬 적이 있으니까 암 관련된 영상 제가 위에 띄울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암이 첫날 이제 상장 자체는 이제 세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69달러 이제 찍고 내려오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높았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걸 보면은 시장이 이제 대형주 위주 아니면 테크주의 이제 수급보다는 어느 정도 테마성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하는 반증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 시간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런 게 나와요. 내려서 보면은 휴장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휴장일을 보면은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증시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쉬어갑니다. 약 8일 정도 쉬어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좀 더 깁니다. 휴가까지 뭐 붙이고 징검다리 끼고 하게 되면 한 11일 정도 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장기간 긴 휴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쉬는 날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월 말 쪽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월 말 되면서 상당히 수급도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지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 유독 이제 이스페타시스만 견고하게 좀 버텼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어디서 매수를 좀 했느냐 보다는 어디서 매도를 좀 덜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거기 때문에 이 기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뭐 투자 신탁도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기관이니 외국인이니 연기금이니 하는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 이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
왼쪽 하단을 여기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장중에 2시 14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여기 외국계 합에서 보면은 코스피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이스페터시스는 여기 보면은 2시 14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거의 빗나가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매도를 외국계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던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하위 종목들도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관에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열심히 던졌어요. 열심히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던 거는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사들이는 방향을 좀 많이 보였죠. 대부분의 이 두 세력들이 외국기나 기관 같은 경우에가 가장 좀 투자하는 금액도 크고 연기금 이쪽도 투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좀 주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도 나갔고 기관도 나갔고 연기금도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이걸 사줬느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투자선별 매매 동향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0796 치면 나와요. 여기 이스페터시스 외국인 수량이 계속해서 순매수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여기 있는 개인은요. 기존에 이제 이스페터시스가 확 올라갔을 때 아마 그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매수를 누가 해줬느냐? 외국인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도를 조금 덜 하고 있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박자가 조금 오늘의 이수페트시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버티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외국계 개인 투자들을 보통 이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국계 이제 모건, 메릴 린치 이런 거는 투자원이 그 증권사보다 다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할 건데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제 기본 PCB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이스페트시스의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종목이 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가파르기를 좀 보고 이제 봉의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횡보를 몇 번 이제 더 데이터를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전 몇 개로 이제 됐지만은 지금 이거 일봉이잖아요. 한 전 몇 개 더 그으면은 어쩌다 어영부하면 이제 10월 달이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10월 달부터 나올 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뭐 베이시북이라든지 뭐 FOMC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는 날들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온다라는 말이죠. 10월 달, 9월 달은 아마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봉 몇 개 그리다가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가장 많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하고 있는 시장 마켓 메이커라고 하게 되면은 밀 거면 빨리 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 스페터시스가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비율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43,300원이죠. 아마 이제 이때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건데 얼추 이제 30%예요. 하한가 근처죠. 보통 이제 하한가 근처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신규 진입이 많이 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왔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지 라인이라고 그을 수 있을 28,000원 구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뭐 다음번 지지 라인은 조금 아찔해지고 있는 이 200일선 아래까지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몇 토막이 나는 겁니까? 한 3분의 1 토막 거의 근접하게 가는 건데 그럼 지금 이 시가총액이 약 1억 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봐요. 그건 진짜 정말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제 시뮬레이션에 넣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아마 뭐 하반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걸 아마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도 지금 흑자를 기록한 지가 지금 어연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3개월이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하반기 무역은 흑자다라고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월말 결산을 항상 하고 이제 연말에도 결산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호재성 기사랑 그리고 이제 내년 초, 우리나라 올해 초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를 하방 압력을 주고 있었던 이제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장기간 고금리로 이제 체제가 상당히 지속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모아가는 기간이지 이걸로 시세 차익을 내기 조금 어려운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아마 10월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준비하는 기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내는 기간, 이 수익이 주가로 반영되는 기간이 소요가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알아가시고 본업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뒤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수익이 본업의 이제 수익보다 넘어서는 순간이 분명 도래를 하실 건데 그때 이제 전업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데일리 투자를 넘어가시는지 그때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시간과 인고의 시간을 좀 갖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세요.